하이 동네 중학생들, 동네 고등학생들, 그리고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자, 뒤에 배경이 오늘은 배틀그라운드네요. 그죠? 한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 배틀그라운드.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로는 잘 못하고 모바일로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공부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을까요? 오늘은 명사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런데 누구하고 연결해서 전치사하고 연결해서 명사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명사 하면 흔히 뭐 한다고 얘기하죠? 명사가 주어도 할 수 있고 목적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명사인데 주어 아니고 목적어 아니고 보어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자, 영어에는 두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문법책에서 그거 맞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명사는 명사인데 전치사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의 명사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명사라고요? 전치사가 붙어 있는 명사와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은 명사, 이렇게 구별하시면 문장 전체적인 구조에서 문법을 따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배경이 뭐가 보이죠? 배틀그라운드. 무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이거 품사가 뭡니까? 갑자기? 자, 배틀그라운드도 품사가 명사죠. 명사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등등을 나타내는 품사를 명사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그 명사가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 전치사가 안 붙어 있을 때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치사가 안 붙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전치사가 안 붙어 있을 때 이 명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뭐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 전치사가 붙어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를 보통 우리가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치사구 덩어리는, 그 전체는 문장 속에서 주어도 안 하고 목적어도 안 하고 보어도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 두 가지 분리가 되죠. 전치사가 붙어 있는 명사는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니고 전치사가 안 붙어 있는 명사만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무조건 걔가 주어입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99%는 주어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어하고 동사하고의 수의일치를 하셔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의일치가 안 맞으면 그 명사가 전치사가 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장 어딘가에, 동사의 뒤쪽에 어딘가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명사가 전치사가 안 붙었다 하더라도 걔가 동사하고 수의일치가 맞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 절대로 주어할 수가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목적어하고 보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어하고 보어는 보통은 어디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동사의 뒤쪽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동사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특성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제가 위에다가 어디쯤, 여기쯤? 아니 여기쯤 카드를 하나 띄울 테니까 그 돌아가서 동사가 형식을 알아보는 방법들 한번 다시 공부하고 오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동사가 타동사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라면 그러면 그 타동사는 뭘 요구하죠? 목적어를 요구하죠. 그 목적어는 명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뒤쪽에 나와 있는 전치사 안 붙은 명사가 반드시 목적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요 전치사 붙어있는 명사는 나올 수가 없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걔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목적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전치사가 안 붙어있는 명사가 와야 되죠. 선생님, 보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보어가 등장하는 문장이 몇 형식하고 몇 형식이에요? 2형식하고 5형식에서 보어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사가 왔어. 자동사가 왔는데 그 뒤에 명사가 나왔어. 이거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보어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왔을 때는 몇 형식 동사가 등장해야 돼요? 5형식 동사가 등장할 때만 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사는 전치사를 안 붙였을 때 뭐뭐뭐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한다. 오케이? 전치사가 붙으면 이거 세 개 한꺼번에 못한다. 물론 학교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지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 아니고 문장의 보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붙은 명사는 뭐가 아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니고 전치사 안 붙어 있는 명사가 반드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몇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이 하나 있어요. The event will take place for 1 week from September 10th to 16th 라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어인지 누가 동사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모든 명사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 일단 첫 번째 명사가 어디 있어요? The event, 요거 명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사는요, 1 week라는 명사가 있죠. 세 번째 명사는 September 10th, 네 번째 명사는 16th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의 명사는 몇 개가 등장했다? 4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4개가 등장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전치사가 명사 앞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잖아요. 자, 첫 번째 1번 명사 앞에 전치사가 안 붙었죠. 전치사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얘는 주어나 혹은 목적어나 혹은 보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가 전치사가 안 붙었는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셋 중에 하나를 안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오케이? 혹은 그 중에 2개를 한꺼번에 해. 그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도 보세요. 두 번째 명사 봤더니 1 week 앞에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덩어리는 문장에서 뭐 안 할 거라고? 주어도 안 할 거고 목적어도 안 할 거고 보어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명사의 September 10th 앞에 보니까 from이라는 전치사가 또 붙어 있죠. 얼만큼? from부터 시작해서 10th까지, 여기까지도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명사도 to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요. 자, 요만큼 덩어리가 돼서 얘도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전치사가 안 붙은 명사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만큼 동사를 찾아줘야. 여러분, 영어의 모든 문법의 마무리는 누가 한다? 모든 문법의 마무리, 시작과 끝은 본동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동사가 몇 형식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take place, 무엇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 뜻이고, 자동사면서 일형식 동사가 돼요. 일형식 동사는 일형식 문장을 이끌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니까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즉, 얘가 셋 중에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아,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았구나.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있을 아이가 다 있죠. 주어와 동사.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팁 하나 드릴까요? 문법 왜 배우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문법은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 혹은 그 행사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 어떻게? 주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주격 조사가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주격 조사가 뭐였어요? 아이고, 왜 안 되죠? 는,
가 이런 게 주격조사였잖아요. 그래서 명사 뒤에다가 이걸 붙여서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The event, 그 행사가 will take place, 일어날 거예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자, 전치사는요, 명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one week는 일주일이죠. 그런데 for,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이야? 얼마,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을 거죠. From September 10th. 자, 언제부터? September 10일부터 from 16th, 16일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사들은요, 자, 아주 중요한 게 해석할 때 그대로 해석되는 명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문장 속에서. 자, 명사에서 문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해석에서 절대로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목 보면 주어일 때는 은는 이가를 붙이시고 목적어일 때는 을을 혹은 간접 목적어의 에게, 그 다음에 보어일 때는 보통은 서술어처럼 활용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만 먼저 해석하시고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One week,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에 대한 얘기였다고? 명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였어요. 이거 문법책에 뭐 등재할 만한 그런 내용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명사가 우리 항상 누구 찾느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명사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개가 있다? 전치사가 붙지 않은 명사와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전치사가 붙지 않은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할 거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전치사가 붙으면 그거 안 할 거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가 등장을 해서 주목보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적어도 주어를 하려면 한 가지 제약이 더 있다. 누구하고? 동사하고 수의 일치가 맞을 때만, 그때만 주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명사의 활용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 아무 문장이나 한번 영어로 된 문장 꺼내보시고 명사의 밑줄 다 쳐보신 다음에 전치사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지? 전치사가 없는 명사들에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나씩 할당해 보시면,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명사 강의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여러분들 문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으니까 반드시 습득하셔서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문법하는 문법가 아이들, 오늘은 명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습득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